안녕하세요. 행복서연이에요. 오늘은 시작 전에 여러분께 푸른 바다를 선물할게요. 오늘 영상은 프로크리에이트 기초 강의 1편입니다. 프로크리에이트를 실행시키면 제일 먼저 나오는 화면이에요. 우측 가장 상단의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캔버스 옆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와요. 작업할 캔버스를 설정하는 화면이에요. 좌측의 하단 영역에서 센티미터나 픽셀 등의 단위를 선택할 수 있어요. 보통 픽셀 단위로 설정해서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이버 오지큐에 이모티콘 제출을 할 때는 740, 640이고요. 카카오톡 이모티콘 스튜디오 제출용은 360, 360이에요. 큰 사이즈로 작업해서 줄이기도 하는데 그 방법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주의할 점은 원하는 사이즈보다 작은 사이즈에서 작업을 하시면 큰일 나요. 작은 그림을 크게 확대하면 막 깨지잖아요. 그것처럼 흐릿하게 깨져버려요. 그래서 보통 어디에나 사용 가능하게 하려면 큰 사이즈로 작업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유튜브나 네이버 TV 등에 올릴 용도라면 16:9로 올리는 기준으로 1920, 1080으로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 아래쪽에 있는 DPI는 보통 72로 놓고 작업을 하고요. 최대 레이어 수는 250 설정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저는 캐릭터 작업을 할 때는 보통 1080, 1080으로 작업을 해요. 크기 아래쪽에 보면 색상 프로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네이버 오지큐나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 제출용이라면 RGB 모드를 선택하셔야 해요. 그리고 나서 우측 상단의 창작 버튼을 누르고 작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화면이에요. 어떤 캔버스들이 있는지 보려면 좌측 상단에 있는 갤러리를 클릭해 보세요. 지금까지 작업한 캔버스들이 모여있죠? 우측 상단에 선택을 눌러서 삭제하거나 복제할 수 있어요. X를 누르면 다시 평화로운 상태가 되고 원하는 캔버스를 터치하면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보통의 핸드폰에서 두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크기를 조절하잖아요. 이것도 보기 편하게 확대 축소해 가면서 작업할 수 있어요. 프로크리에이트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익숙해져야 하는 부분은 우측 상단이에요. 브러쉬 모양을 클릭하면 브러쉬를 선택할 수 있어요. 많은 종류의 특징 있는 브러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러쉬들의 특징을 설명해 드릴게요. 연습도 해보실 겸 여러 브러쉬들을 사용해 보시면 특히 좋아하는 브러쉬가 있을 거예요. 제가 캘리그라피 할 때 많이 쓰는 펜들을 적어 놓았고요. 브러쉬에 관해 궁금할 때는 브러쉬를 클릭해 보세요. 각각의 브러쉬를 클릭하면 미리 써볼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스크립트가 어떤 브러쉬인지 궁금하다 할 때 스크립트를 클릭하면 미리 써볼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직접 써보면서 원하는 브러쉬인지 한번 보세요. 참고로 스크립트는 필압에 따라 굵기가 변하는 브러쉬예요. 일단 이번에는 브러쉬의 특징을 알아보는 거니까 다른 거는 손대지 않을게요. 잉크 탭에 있는 스튜디오 펜도 필압에 따라 굵기가 변해요. 끝이 조금 더 뾰족한 느낌이에요. 캘리그라피를 쓸 때는 필압에 따른 굵기의 변화가 있는 것이 서예북과 비슷한 느낌이어서 스크립트와 스튜디오 펜을 많이 사용했어요. 캐릭터 작업을 할 때 테두리라든지 일정한 선 굵기를 필요로 할 때는 모노라인을 많이 사용했고요. 모노라인이 궁금할 때도 모노라인을 톡 하고 눌러주면 써볼 수 있는 연습장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모노라인은
굵기가 일정한 브러쉬예요. 알려드린 것처럼 브러쉬 누르시고 나오는 연습장에 직접 써보면서 상황에 따라 맞는 브러쉬를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브러쉬의 색상 바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측 상단에 색상 동그라미를 클릭하고 아래쪽에서 원하는 색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의 색상 동그라미가 클릭한 색으로 변경됩니다. 현재 어떤 색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브러쉬의 굵기 조절인데요. 이 부분에서 브러쉬의 굵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누른 상태로 위로 올리면 굵어지고 아래로 내리면 가늘어집니다. 브러쉬의 굵기가 1일 때부터 써볼게요. 모노라인에서 2는 이 정도고요. 확 올려서 47 정도로 해보면 확연히 굵어지는 것이 보이죠? 이 부분에서는 브러쉬의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불투명도의 숫자를 작게 하면, 즉 아래로 내리면 투명해져요. 더 아래로 내려볼게요. 거의 안 보이게 투명하게 나오죠? 진짜 안 보이네요. 썼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되돌아가기 버튼입니다. 종이에 작업할 때보다 훨씬 안심이 되고 마음이 편해지는 버튼이에요. 실수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여기를 눌러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선을 잘못 그었을 때 되돌아가기 버튼을 누르면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다시 나타나게 하고 싶으면 그 아래의 버튼을 누르면 다시 나타나요. 그 옆에는 손가락으로 터치한 효과를 주는 거예요. 많이 쓰지는 않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 옆쪽에는 지우개 기능이 있어요. 클릭하면 브러쉬랑 똑같이 도구들이 떠요. 저는 보통 깨끗이 지울 때는 모노라인으로 놓고 사용을 해요. 지우개도 똑같이 굵기를 설정할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투명도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우개 브러쉬도 많기 때문에 나중에 지우개 펜으로 글씨를 쓸 때도 정말 유용해요. 프로크리에이트의 기초 사용법을 올리고 나서 기능을 이용해서 캘리그라피 하는 방법 강의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기능, 지우개 옆에 보시면 종이 두 개가 겹쳐있는 듯한 모양이 보이시나요? 바로 레이어 기능인데요. 클릭해 볼게요. 레이어 기능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레이어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어요. 원하는 레이어를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해 쓸어주면 레이어를 삭제하거나 복제할 수 있어요. 좀 전에 설명하느라 낙서가 되어 있던 레이어를 삭제해 보았어요. 레이어는 한 장 한 장이 투명 셀로판지라고 상상하시면 쉬워요. 레이어 기능을 잘 활용하면 나중에 수정하기도 쉽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고 재미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간단한 사용법과 함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전에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빨간색을 선택하고 브러쉬 크기를 최대로 해서 커다란 하트를 하나 그려볼게요. 하트의 우측 부분은 수정해 줄게요. 원하는 색상을 클릭하고 우측 상단에 색상 동그라미를 끌어오면 편하게 색을 채울 수 있어요.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펜으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하트 위에 심쿵이라는 글씨를 쓸 건데요. 지우고 사랑이라는 글씨도 쓰고 싶다. 이런 경우에도 레이어 기능을 사용하면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심쿵이라는 글씨를 다른 투명 셀로판지 위에다 쓰면 나중에 그 심쿵 셀로판지를 치워도 밑에 있는 하트는 그대로잖아요. 혹은 다른 셀로판지 위에다가 글자를 쓰면 글자는 지우개로 막 편하게 지워도 그 아래에 있는 하트는 안 지워지겠죠? 이런 원리를 이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검은색을 선택하고 브러쉬 크기를 조절한 다음 추가 레이어에 심쿵이라는 글자를 써볼게요. 여기서 신기한 기능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선을 긋고 펜을 떼지 않고 있으면 자동으로 선 모양이 다듬어져요. 한번 보세요. 선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되돌아가기 버튼을 이용해서 되돌리고 다시 쓰면 되겠죠? 선을 긋고 펜을 떼지 않으면 모양 편집이라는 글자가 계속 생기면서 선을 다듬어주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신기하죠? 그런데 의도적인 곡선이라든가 복잡한 곡선은 이상하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당황하지 마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되돌아가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냥 보이는 모습으로는 하트 위에 심쿵이라는 글자가 써 있어요. 그러나 하트와 글자는 다른 셀로판지, 즉 다른 레이어에 작업했던 거 기억하시죠? 레이어를 클릭하셔서 심쿵이라는 글자를 쓴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하트가 그려진 레이어를 선택하면 하트를 지울 수 있고 글자가 써있는 레이어를 선택하면 글자가 지워지는 거예요. 잘못 지워졌어도 놀라지 마시고 되돌아가기 버튼을 누르면 다시 살릴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심쿵 레이어가 선택된 것을 확인하고 지우개를 선택해서 글자를 지워서 보여드릴게요. 지워도 하트는 그대로 있고 글자만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하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원하는 만큼 편하게 박박 지우시면 됩니다. 혹은 모든 글자를 지우고 싶으면 좀 전에 알려드린 방법대로 레이어를 삭제하셔도 되고 원하는 레이어의 복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레이어의 우측에 있는 체크 표시를 클릭해서 해제를 하면 지워지지는 않고 잠시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심쿵이라는 글자를 안 보이게 해놓고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글자를 쓸 수도 있어요. 새로 추가한 레이어에 좀 더 굵은 글씨로 사랑이라고 써볼게요. 사랑이라는 글자와 심쿵이라는 글자가 다른 레이어에 있으니까 체크 표시를 이용해서 원하는 대로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심쿵이라는 글자를 끄고 사랑이라는 글자를 켜서 한번 지워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만 나오게 해놓고 위쪽에 지우개 버튼을 눌러서 지우면 되겠죠? 지운 내용도 언제든 되돌아가기 버튼을 눌러서 되돌아갈 수 있어요. 이번에는 레이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기능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하트 레이어를 끄고 사랑 레이어에 있는 N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 아래쪽에서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불투명도를 줄이면 사랑이라는 글자가 투명해지면서 흐리게 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 기능은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아래의 것을 대고 그리는 것처럼 따라서 그릴 때 유용한 기능이에요. 먼저 쓴 글씨나 그림을 따라 그릴 때 아래에 있는 것이 너무 진하면 위에 새로 쓴 것이 잘 안 보이겠죠? 이렇게 아래쪽 레이어에 있는 것을 흐리게 해놓으면 내가 새로 쓴 것이 잘 보여서 작업할 때 편해요. 이 기능은 캐릭터 작업할 때 스케치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도 정말 유용해요. 이렇게 따라서 그리고 나서
흐리게 해주었던 레이어를 다시 진하게 해줄 수도 있고요. 혹은 깨끗하게 삭제해 줄 수도 있어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흐리게 하는 방법 어때요? 참 쉽죠? 언제든 원하는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하면서 작업할 수 있으니까 편해요. 이번에는 배경을 투명하게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레이어를 추가하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맨 아래쪽에 배경 색상이라고 있죠? 체크를 해제해서 꺼주시면 됩니다. 저장할 때는 좌측 갤러리 옆에 있는 동작 탭을 누르고 아래쪽에 있는 공유를 눌러보세요. 투명 배경으로 저장할 거라면 PNG를 눌러서 저장해 주세요. JPEG로는 투명 배경으로 저장할 수 없으니 조심하세요. 실제로 네이버 오지큐나 카카오 등에서 투명 배경으로 제출을 원할 때는 이렇게 저장해 주셔야 해요. 투명 배경은 배경이 아예 없는 것이고 흰색 배경은 흰색으로 배경이 있는 거예요. 간혹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으시길래 조심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재미있는 기능을 많이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